처가살이의 달인 1편. 아침 6시 집 앞의 편의점으로 향한다. 맥주와 오포는 처가살이의 필수 품목이다. 대만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 대가리가 나쁘다. 매일 아침 맥주를 마시며 코순이와 처가살이의 애달픔을 함께 나눈다. 코순이는 이곳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이다. 대만에 와서 호떡 장사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오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만든 호떡을 내가 먹었을 때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잡부로 살아갔다. 건설 현장과 인력소를 돌아다니고 일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알바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나는 일이 끝나면 매일 PC방에 갔다. 대만 아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지인을 보았다. 중국어를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통이 단순한 나는 중국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모모팔이라는 해외 펜팔, 언어 교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중국어 선생님을 탐색하는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펜팔을 통해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더군다나 머리도 한몫하였다. 영어 문장이 아닌 단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다.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 나는 인천공항인 줄 모르고 김포공항에 마중 나갔다. 그때서야 인천공항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아내와 명동에서 삼겹살을 먹고 남산에 가 커피를 마셨다. 호텔에 데려다주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인간의 만남에는 언어가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손짓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된다. 다음날 아내를 인천공항까지 바라다 주었다. 1박 2일 한국에 왔다. 첫 만남에 어떤 미친놈일지 모르기에 단박으로 온 것이다. 일이 끝나면 매일 PC방에 가지 않고 커피숍으로 향했다. 커피를 마시며 아내가 가져다 준 중국어 책을 보았다. 전보다 자주 영상통화를 했다.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손과 발짓, 짧은 영단어를 통해 대화하는 모습이 동물원의 원숭이 같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중국어를 못한다는 것이다. 아내가 떠난 후 3개월이 흘렀다. 이번에는 내가 갈 차례가 왔다. 현장 일을 때려치웠다. 나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못한다. 내일 대만으로 출국한다.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았다. 어느 순간부터 꽉 막힌 곳에 장시간 있는 것이 힘들다. 노가다 형님과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침상 이불 등을 빨래방에서 빨았다. 왜 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지, 존재했는지 그 이유를 완벽히 깨달을 수 있었다. 고시원에는 나보다 더한 일도 많다. 그 이후로는 자주 빨았다.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다. 비행기는 대한항공이다. 신경 안정제를 먹었더니 잠이 온다. 대만에는 10일 정도 간다.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외국어에 자신이 없어 나는 항상 대한항공을 탄다. 대만에 도착하였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아내를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좀 쑥스럽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처가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진이 아내와의 첫 사진이다. 사실 아내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긴장한 턱도 있었겠지만 그저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인형 정도로 생각했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많은 이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때까지 아내는 나의 중국어 펜팔 친구였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왔다.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있다. 두렵다. 그들이 말 거는 것 자체가 무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다. 말을 걸으면 그저 웃는다. 공동생활은 힘들다. 각국의 나라별로 발냄새도 틀리다. 나는 누워서 한국으로 돌아가 일할 현장을 탐색한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항상 밤에 만났다. 저녁을 함께하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다. 대만에 와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벅구어이다. 야채, 수산물, 맥주 등 필요한 물건을 알아서 가져다가 육수에 넣어서 먹으면 된다. 여러 가지 음식이 맞지만 대만 음식이 내한테 그리 맞지 않는다. 10일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아내가 한국에 가서 처먹으라고 과자를 사다 주었다. 내일 한국에 간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외롭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노가다 씨가 나를 반갑게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 도착했다. 무엇인가 허전하다.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오지랖인가? 아님 당연한 건가? 3개월이 지났다. 아내가 한국에 오기로 했다. 오야제에게 구라를 쳤다. 그런데 이를 잘 빼주지 않는다. 바로 똥뛰기 위해서이다. 똥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기 바란다. 3개월 만에 만났다. 아내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네이버에 물어보았다. 외국인 관광지로 좋은 곳. 경복궁. 경복궁으로 향했다. 날은 너무 추웠다. 깨달았다. 날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날씨가 추워 설렁탕 집에 왔다. 중국어 책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안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아내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만남에 있어 언어, 문화, 생각, 이념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크게 점차적으로 느끼고 있다. 아내가 돌아갈 시간이다. 인천공항까지 바라다 주었다. 경복궁, 광장시장, 인사동, 한강공원, 전쟁기념관 등 서울에 오면 외국인이 꼭 가본다는 곳에 가보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짧은 3일 동안 아내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내는 거의 녹초가 되어 대만으로 돌아갔다. 번역기를 통해 문자가 왔다. 이번 여행은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여행이었다고 한다. 3개월 후 다시 대만에 갔다. 3개월, 6개월 만에 다시 대만에 간 것이다. 이렇게 3개월마다 서로의 나라에 방문하였다. 어느덧 서로가 알고 지낸 지 1년 4개월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만난 것은 5번. 서로가 알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 생겨나는 허전함이 너무 싫었다. 나는 결혼하자고 말했다. 많은 고민 끝에 아내는 나를 구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대만에 가서 아내 부모님께 인사드렸다. 표정이 매우 좋지가 않고 불안하다.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다. 그렇다고 정해진 미래도 딱히 없다. 결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준비해 한 것도 없었다. 한마디로 나는 무일푼의 대책 없는 한심한 놈이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쉽지가 않다. 복잡하다. 약간이라도 복잡하면 나는 포기하는 성격이다. 대리로 준비해주는 곳에 문의했더니 존나 비싸다. 네이버에 물어보았다. 앞서 결혼자가 있어서 따라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미혼 증명서, 범죄 증명서 등을 가지고 와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하다가 3개월 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오기로 하였다. 광화문에 있는 대만 대표부에 왔다. 오전에 동사무소에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였다. 경찰서에 가서 범죄증명서를 준비하였다. 원본과 중국어로 된 번역본을 같이 여기서 공증받으면 된다. 중국어 번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이버에 문의하면 그 틀이 있다. 아마 네이버가 없었으면 나는 결혼을 포기했을 것이다. 대만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 별 느낌이 없다. 준비한 서류와 각종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진다. 무언의 책임감이 내 대가리를 짓누른다. 잠시 후 혼인증명서를 건네준다. 이젠 끝났다. 혼자의 삶이 아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대들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 나만 그런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아는 동생이 한 여자 인생 망치지 말라 했던 그 개 같은 소리가 현실에서 직접 일어날 것처럼 무섭게 다가온다. 일단 처먹고는 살아야 한다.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한국에 가서도 또 해야 한다. 복잡하다. 한국에 오자마자 강서구청으로 갔다. 대만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가 있기에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했다. 완벽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 사람 일이나 정말로 모른다. 내가 결혼을 하다니. 아내와 의논 끝에 먼저 대만에서 살기로 했다. 제대로 갖춘 게 없는 나를 믿고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지나가다 호떡을 사 먹으며 호떡을 팔아보자. 호떡에 관한 이미지 트레이닝에 들어갔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호떡 만드는 동영상을 보았다. 그러나 실전 연습이 필요했다. 고시원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동생에게 부탁했다. 호떡을 팔겠다고 이야기했다. 동생은 호떡 뒤집어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응했다. 그럴 만도 했다. 나는 무엇인가 꾸준히 해본 적이 없다. 호떡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특히 반죽 농도를 맞추고 호떡을 성형하는 것이 힘들었다. 연습을 하면서 나와 동생은 수많은 호칭개를 먹었다. 혼인신고, 호떡 연습이 끝났다. 대만 야시장 호떡 국수와 주거지 렌트비 미천이 필요했다. 고시원에서 나와 삼성 고덕 현장으로 떠났다. 일을 하고 한 2,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코로나가 터졌다. 아내가 한국에 올 수 없다. 고덕 현장에서 8개월을 일했다. 그리고 신청 고시원으로 이동하였다. 신청 고시원은 고시원의 역대급이었다. 전 고시원들과 비교하면 호텔급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신축공사 현장에 알바생 아닌 알바로 나가면서 대만 갈 준비를 서서히 하였다. 나는 무일푼에 대책 없는 놈이다. 컴퓨터 사양이 받쳐주지 않아 영상 제작이 어렵다. 영상을 제작하려는 이유는 하는 일이 없어 심심해서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 없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악플과 악성 댓글 그것으로 만족한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 편도 준비하겠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컴퓨터를 구매해서 한번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